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액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을 갖고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뭐 연기 유튜브긴 하지만 사실 이제 연기가 일반인들의 말을 잘하게끔 할 수 있는 교육 매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위해서 어떤 팁을 드리고자 하는데,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발음도 좋아야 되고, 발성도 좋아야 되고, 호흡의 안정감도 좋아야 되고, 억양도 좋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기술적인 거 말고 일단 기본적으로 말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되는 태도, 자세, 이런 걸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경우,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의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부터 말을 잘하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이게 제가 일반적인 삶을 살았다면 그 기억들이 안 떠올랐겠지만, 제가 이제 연기를 가르치고 배우로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는 왜 말을 잘하고 싶었었지?를 떠올려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인가? 어떤 친구가 영화를 보고 와서 그 영화 본 얘기를 친구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정말 한 교실에 애들이 되게 많을 텐데, 저희 때는 한 75명, 80명 정도 한 교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한 2, 30명 되는 애들이 걔를 삥 둘러싸고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몰려있으니까 저도 가서 들었겠죠. 근데 걔가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무슨 홍콩 영화, 뭐 쿵후 영화 이런 거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 애들도 너무 재밌어하고. 근데 그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심 쟤는 저렇게 말을 하니까 애들한테 인기가 많네. 나도 영화 같은 거 보고 오면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해줘서 애들한테 관심을 받아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어느 날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 내용이 저도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 깐에는 이거 보고 나서 되게 재밌어서 이거를 내일 애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줘야겠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서 애들한테 야, 모여봐, 내가 어저께 영화를 봤는데 이거 진짜 재밌다. 그 당시에는 다들 가난하니까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많이 못 보던 당시니까 애들이 와서 이제 듣는 거예요. 근데 듣는데 애들이 와서 한 2, 30명이 몰려서 제 얘기를 듣고 싶어 하니까 제가 흥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갖고 뭐 제 깐에는 뭔가 재밌게 표현한다고, 야, 그래갖고 막 그 쿵구가 팍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리고 막 그리고 저 혼자 흥분해서 막 말을 짓거리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되죠. 이제 흥분하다 보니까 말도 꼬이고 막 오버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맨 처음에 한 2, 30명이 관심 있게 듣다가 애들이 1명, 2명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에 앞뒤도 안 맞고, 그리고 내용을 제대로 전개도 못하고, 재밌는 핵심을 찝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애들은 그 얘기를 쫓아올 수가 없고 별로 재밌지도 않으니까 1명, 2명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애들이 1명, 2명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당황했겠죠? 그렇고 너무 부끄러운데 애들이 자꾸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데, 이걸 만회하고 싶은데 만회할 방법이 없으니까 더 오버를 했겠죠. 더 오버하고 더 흥분하고, 야,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다 떨어져 나가고 딱 한 명만, 제일 마음 여린 친구 한 명만 제 앞에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걔하고 결말까지 어쨌든 매듭은 지어야 되니까, 저도 거기서 이제 포기하고 싶었었는데 매듭은 지어야 되니까 끝까지 끌고 가서 그러니까 뭐 진짜 재밌었어 막 이렇게 막 진짜 막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와, 재밌었겠다. 정말 착한 친구죠. 그 친구가 누군지 기억도 안 나는데 지금 그 친구가 누군지 알면 지금 뭐 빵이라도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로 민망했죠. 그래갖고 제 어린 기억 속에서 내가 어떤 영화를 보고 친구들한테 재밌게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갖고 얘기를 했었지만 결국 실패한 거죠. 그러면서 왜? 그때 그 친구가 얘기했을 땐 애들이 다 관심 있게, 주의 있게, 재밌게 얘기를 듣고, 내가 얘기했을 땐 애들이 말을 내가 하면 할수록 흥미를 잃고 떨어져 나갔던 걸까?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는 어떤 냉정함을 잃지 않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핵심을 짚을 때만 딱 짚고, 그리고 얘기를 전개한 거예요. 근데 저의 경우는 그냥 내가 뭔가 애들한테 관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에 흥분, 그리고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흥분 상태다 보니까 내가 흥분을 하니까 얘기를 전혀 재밌게 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의 연기도 마찬가지예요. 배우도 내가 어떤 흥분한 역할을 할 때 나는 흥분하면 안 돼요. 역할이 흥분한 거지 나는 흥분하면 안 되고, 역할이 화를 내는 거지 나는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저는 재밌게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내 머릿속에 있는, 내가 영화를 봤었을 때 너무 재밌었던 어떤 그 감정이 날 흥분시켜서 얘기를 조리 있게 풀어가는 걸 못하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 얘기를 할 때 가슴 아픈 실패를 겪고, 그 다음에 제가 말을 잘하는 방법, 말의 논리력이 생기고 뭔가 조리 있게 말을 하는 방법을 깨달았던 건 중학교 1학년 때 홈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홈룸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제 학급회의 같은 거 이제 하셨었는데, 저는 학급회의를 할 때 제가 학급회의에 손 들고 뭐 꾸준하게 참가하고 이런 캐릭터는 아니었는데 가끔은 들어갔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논제가 던져졌었을 때 저는 그 논제를 갖고 제가 무슨 주장을 해야 될지 몰라갖고 그냥 애들 얘기를 듣다가 간혹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론을 펴려고 가끔 손들던 친구였는데, 그때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주제가 잊혀지지도 않는데, 우리 때는 중학교 때도 한 학급에 애들이 되게 많았죠. 한 7, 80명 정도가 된 애들이 이제 학급 인원이었는데, 학교 후문에서 쉬는 시간에 꽈배기, 도너츠, 사탕, 엿 이런 걸 파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날 학급 주제가 쉬는 시간에 학교 후문에서 음식을 사 먹지 말자 뭐 이런 걸 붙었는데, 그럼 이거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논쟁이 벌어진 거죠. 근데 뭐 중학교 때면은 다 같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학생이니까, 우리는 쉬는 시간에 그걸 사 먹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주신 돈 갖고 아껴야지 그런 거 사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그런 걸 먹으면 자꾸 교실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불량식품을 먹으면 안 됩니다. 거의 학급에서 한 열 몇 명의 애들이 다 발언권을 얻고 발표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었죠.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일반적인 착한 학생이었으니까, 네,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쉬는 시간에 학교 후문에서 꽈배기 같은 거 사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학생인데 쉬는 시간에 그런 꽈배기 같은 걸 사 먹고 나면 수업 시간에 집중도 못하고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아껴야지 자꾸 그런 데다 쓰면 우리 부모님한테도 죄송하고, 우리 부모님이 돈을 버는데 얼마나 힘드신데 어쩌고저쩌고 이제 떠들다가 갑자기,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불량식품을 파는데 그분들도 집에 가면 자식이 있을 텐데, 그 자식들한테 뭔가를 맛있는 걸 사주시려면 결국 그 꽈배기를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꽈배기를 안 사주면 그러면 그분들은 돈을 못 벌고, 돈을 못 벌면 그분들은 가서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논리가 이상한 쪽으로 빠진 거예요.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 뭐가 잘못 가고 있는데? 근데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는 주장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의 가족의 안정을 위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한테서 이렇게 꽈배기를 팔지 못하면 그럼 밖에 나가서 도둑질을 해야 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도둑질을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3000%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3000% 빠지긴 빠졌는데, 저는 말을 하면서 제 말이 맞다라고 하는 확신이 든 거죠. 즉, 사 먹으면 안 된다. 좋은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불량식품을 사 먹는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일어났다가 말을 하다 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음식을 안 사 먹으면 그분들은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끔씩은 사 먹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쉬는 시간에 후문에서 누군가가 꽈배기나 도너츠 같은 불량식품을 파는데, 그거를 당연히 안 사 먹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걸 안 사 먹으면 그분들은 돈을 못 버니까 결국은 그러면 이제 도둑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그분들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꽈배기나 도너츠를 사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난 건데, 결국 제가 그렇게 발표하고 나서 저는 제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그 주장을 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애들이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김철원 학생의 그 발언은 뭐뭐가 잘못됐습니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걸 사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우리 교실에서 말 좀 잘한다라고 하는 농객들 한 열 몇 명하고 저하고 1대 15로 말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 그게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는 아니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었을까, 그리고 내가 일어나서 발언을 하기 시작했었을 때 나는 원래 그 주장을 펼치려고 일어선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제 말이 딱히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틀리다고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 말이 한편으로는 이 사회 공동체를 위한 정의로운 발언이기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요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고 싶다고 한다면 생각만 하고 말을 하지 않으면 말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는 그때 굉장한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게 뭐냐면, 결국 내가 어떤 말을 함으로써 나란 사람이 가지고 있던 머릿속 생각, 편협한 논리, 이거를 극복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새로운 깨달음, 어떤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당위성, 이런 걸 이제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고 싶다고 한다면 말을 자꾸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안 하죠. 가급적 말을 절제합니다. 침묵은 금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침묵이 금인 시대가 있었는데 언제까지 침묵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말을 하는데 말을 해서 내가 해가 되지 않는 어떤 논리를 쫓아가고, 그리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논리력을 갖고 당위성을 주장하는, 그럼으로써 오히려 뭔가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된 건데, 근데 요즘 그래서 보면 일반인들이 스피치하고도 다르고 말 잘하는 거에 필요성을 느껴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팁은 일단 기술적인 호흡과 발성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마인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즉, 말을 잘하고 싶으면 말을 자꾸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면 뭐 가족들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데리고 엄마한테, 엄마
오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해서 한번 논쟁을 하자,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를 갖고 그냥 억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논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갖고 논쟁을 하려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전쟁은 왜 끝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면 사전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럼 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기 위해서 얻어낸 어떤 정보들, 그걸 머리에서 정리를 하고 그 정리한 걸 바탕으로 자꾸 말을 하고 이러다 보니 이제 말이 드는 거죠. 근데 맨 처음에는 내 머릿속 생각들이 정리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두뇌, 뇌 언어 구조라고 하는 것도 자꾸 말을 할수록 트레이닝이 되게끔, 논리가 조직화되게끔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을 함으로써 논리력이 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맨 처음에는 이렇게 간결하게 문장을 이끌어가다가 나중에는 말을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말을 하지 않으면 그런 능력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이 있다라고 하는 건 밥을 먹으라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을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의사소통을 하려면 내가 말을 하다가 논리적인 흐름을 잃지 않고 그 말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결론까지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과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펼치잖아요. 내가 그런 걸 잘 들어야 돼요. 그걸 들어야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주장을 또 펼칠 수가 있죠. 근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말 잘하는 법을 생각하면서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말만 잘할 수가 없어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내가 그걸 듣고 그 말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반박을 해야겠다, 이런 식의 이제 정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말을 잘하려면 결국은 이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오늘 제가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뭐 그 전에 호흡과 발성, 발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꾸준히 올리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결국 이제 말을 잘하려면 이런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말을 적극적으로 해버릇하고, 그리고 말을 해서 남들이 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말을 해서 남들이 날 오해하지 않을까? 말을 해서 상대방이 뭐 불쾌해하지 않을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 근심,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요. 일단 말을 해봐야지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 줄 알죠. 그래서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정말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는 내가 나중에는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이렇게 또 이제 반성도 하고 숙고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사고력이 증진되고, 그래서 논리력도 커지고, 그래야지 말도 좀 더 논리적이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려면 일상적으로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뭐 저의 경우 제가 개인적으로 말을 잘하고 싶었었던 초등학교 4, 5학년 때의 기억과 중학교 1학년 때의 기억을 왜 예로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좀 장황하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말을 잘하게 되기까지에는 그냥 막연하게 말을 잘하고 싶다 해서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하기 위한 꾸준한 관심과 노력,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 잘하는 법을 위한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는 그날까지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 볼 때까지 안녕.